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는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다올투자증권 김성준 이사와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반도체 사재기를 멈추지 않는 중국 소식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제조 장비를 사들이는데 올 상반기에만 약 33조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양광과 전기차처럼 반도체 분야에서도 과잉 생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 김선영 대표님, 이 중국의 반도체 사재기 현상 국내 관련주들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모든 산업군에서 항상 하던 식으로 또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올 상반기에 반도체 장비에 사용한 비용이 우리나라랑 미국과 대만, 일본 4개국의 지출 비용보다 많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업체죠. SEMI가 올 상반기 중국이 반도체 제조 장비에만 247억 3천만 달러, 한화로 한 32조 9,824억 원을 썼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참고로 같은 기간에 이제 나머지 4개국은 한화로 31조 5,986억 정도 썼습니다. 일단 큰 차이는 안 나는데 한 1조 정도, 이제 1조 한 4천억 정도 이제 중국이 더 많이 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최근에 반도체를 사재기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면서 또 우리 또 안 좋은 기업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또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중국이 왜 그렇게 반도체를 사재기를 하고 있느냐? 서방의 규제로 인해서 반도체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이 아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중국이 또 돈이 들어오면 과거에 우리나라 또 왜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이나 철강이나 전기차 같이 과잉 생산하면서 이제 항상 이런 식으로 중국은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상품 가격이 뭔가 불안해질 것이 우려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 현재 중국은 28나노 이상의 레거시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건 어디 쓰이냐면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만드는 데 쓰이는 그런 이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미국이 수출을 통제하면서 초미세 공정을 이제 위한 EUV 노광 장비에 대해서 접근을 아예 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와 있고요. 또 엔비디아 칩을 못 구해서 최근에 이제 대체품으로 화웨이 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화웨이 쓰는 쪽에서 소프트웨어 문제, 여러 가지 엄청난 오류가 있어가지고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못 따라온다 그 얘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따라는 올 수 있겠지만 추월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디스플레이 말씀드렸었잖아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중국이 따라올 수 있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삼성이 LCD를 중국한테 뺏겨가지고 막 이제 큰일 났다 그러는데 여러분 비행기 타보신 분 다 아시죠? 거기 보면 이제 그 패널 하나 있잖아요. 되게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휴대폰보다 그거 보면 되게 답답하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비행기 다 LCD입니다. 근데 우린 다 LED 쓰고 있고 이제 아이폰은 OLED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따라는 올 수 있지만 추월은 절대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추가로 휴대폰 출하량 1위 이런 내용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 걱정하시려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단 한두 명이라도 화웨이폰을 사용한 사람이 생기면 그때 걱정하십시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중국은 내가 생산해서 내가 쓴다. 많이 뽑아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써가지고 전체 생산량 1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괜히 전 세계 생산량 1위, 1위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진짜 걱정하시려면 내 주변 사람이 과연 중국산 제품을 얼마나 쓰는지 많이 쓰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 걱정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내용 가지고 과잉 생산 우려해가지고 걱정되고 주가 밀리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걱정이 과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 걱정이 과하다 그런 말씀이셨고요. 우리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을 조금 중국에서 많이 사주면 조금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장비 기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좀 푸시하고 있어요. 중국 쪽에다 장비 팔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좀 중간에 끼어서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레거시는 미국도 별로 신경 안 쓰니까 레거시 제품 우리나라 기업들 열심히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 열심히 매출 만드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첨단 칩에 대한 접근은 굉장히 지금 제한이 되고 몇 시간 전에 미국이 또 발표를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에 대한 추가 제재를 또 발표를 했죠. 이런 식으로 첨단 칩에 대해서 스스로 중국이 개발하려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런 진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반도체 불기를 목표로 대규모 투자를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기업들 기술력 격차 더욱 벌려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사흘 동안 2조 5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 저가 매수에 개인 투자자들 몰두하는 모습인데 빅2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김성중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9월이 4거래일 지났는데요. 9월 동안에 개인의 순매수 금액을 보니까 2조 7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8월 한 달 동안 전체적으로 개인의 순매수 금액이 2조 8천억이었는데요. 벌써 이제 육박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특히 지난 4일 날 신용거래 융자 규모가 17조 9천억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물론 뭐 장이 좋았을 때는 한때 19조 이상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19조 9천억이라는 수치 자체가 최근 한 달여간의 가장 높은 수치다라는 점들도 사실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물론 이제 개인들은 최근 주가 하락에 따른 뭐 밸류에이션 매력이라든지 또 이제 밸류업 지수에 대한 발표에 대한 기대감, 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하면서 계속해서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긴 한데요. 물론 뭐 최근에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이 그 투자의 그 눈높이가 높아졌어요. 많이 실력이 좋아졌어요.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반면에 또 이제 아직까지 이렇다 하락장을 경험하지 못한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늘어난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물론 최근에 개인들의 이러한 저가 매수세는 거의 뭐 필승에 가까울 정도로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승률이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지수가 스물스물 밀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하는 그런 와중이고, 뭐 오히려 한편으로는 뭐 외국인들 기관들이 이렇게 팔고 있는데 그나마 받쳐줘서 고마울 정도의 그런 느낌까지 받아줄 정도로 그래도 증시에 그래도 하방을 좀 그렇게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 고마우면서 미안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예, 맞아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우리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밸류 싸다라는 것들 뭐 다 인정을 하는 부분들입니다만은 최근 뭐 미국이 워낙에 뭐 시황을 주도하고 있는데 미국의 밸류 사실 그렇게 싸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위치이기도 하고요.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뭐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AI 거품론까지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도 좀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저도 한때 뭐 신용에 대한 어려움을 한번 겪어왔던 사람으로서 사실 현금 주식이라면은 그래도 뭐 장투로 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을 그렇게 허용치 않은 그런 비투는 상당히 좀 위험 요소가 상당히 좀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사실 또 밸류업 관련해서도 이미 주가가 많이 좀 오르기는 했습니다. 물론 뭐 추가적으로 편입된 종목들은 뭐 하방 경직, 뭐 그 신규 수급의 유입 가능성들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들도 좀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가장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는 금리 인하 발표 후에 뭐 한 차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준의 고점을 형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좀 유념하시면서 비트들을 좀 자제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금투세 이슈, 뭐 밸류업 정책 등 대내외 변수가 참 많은 시장입니다. 상승 동력도 수급도 부재한 시장 하루빨리 활성화 정책에 대한 에너지원이 좀 공급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유주의 시름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오펙 플러스가 증산 계획을 연기하자 국제유가는 또 한 번 하락했죠. 현 시점 정유주 전략 어떻게 챙겨가 보면 좋을지 이번엔 남인호 소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년 들어 이제 하반기부터 굉장히 주식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특히 정유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힘든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유주가 급락할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이나 중국 등의 경기 침체 우려가 가장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에너지 소비량이 줄었다는 얘기죠. 특히 우려되는 건 금년에 오늘 아침 보니까는 그 텍사스 WTI가 지금 69달러로 내려왔습니다. 70달러가 무너졌어요. 문제는 금년보다 내년까지도 이렇게 약해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유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정제 마진, 정유하고 원유하고 그 차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정유사들의 수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1번, 업황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업황이 안 좋고요. 다음 두 번째가 뭐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급도 안 좋아지고 있어요. 52조 신저가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최근 1년 내 가장 낮은 수치거든요. S-오일이 어제 종가가 59,000원인데 이건 금년 들어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로스컨 물량 등 내다 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투자 심리라도 이제 바닥이 왔구나, 이제 저점이구나 라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글쎄 아직까지 그렇게 이제 S-오일이 혹은 GS가 혹은 한국석유가 바닥 쳤다 이렇게 단정할 만한 그런 요인은 나오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투자 전략입니다. 여러분께 늘 강조드리지만 포트폴리오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정유주를 안 가지고 계신다면 아직 매수할 때가 아닌 것 같고요. 만일 가지고 계신다면 정유주는
5% 이내로만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제 저점 나왔으니까 올라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저점을 확인하는 좀 더 인내심이 필요한 그런 투자를 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경상수지가 91.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흑자를 기록하면서 7월 기준으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반도체가 참 잘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수출이 무려 50% 넘게 뛰었는데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오늘은 좀 반도체 반등다운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도 한번 주목을 해보죠. 네, 요즘 뭐 수출은 뭐 계속 잘 되고 있죠. 맞아요. 예, 지금 내년에는 국제 유가 배럴당 현재 뭐 WTI 기준으로 70달러 정도 되는데 6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또 물론 반대의 진단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유주라든지 유가 자체도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으니까 계속 상황 주시하셔야 되겠습니다. 법무부가 딥페이크 음성 및 영상의 위변조 분석 장비 도입을 위한 예산을 늘렸습니다. 이 소식에 보안주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며칠 전부터 계속 뛰었습니다. 자, 손창현 팀장님한테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텔레그램 딥테이크 관련된 종목인데 테마주라고 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마주가 잘 자랄 수 있는 자양분이 높은 그런 시장의 흐름인 것 같아요. 예, 주식시장에 거래량도 없고 그렇다고 주식 거래 대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당일 청산이 또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주에 대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딥테이크 관련된 종목이 그렇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전에 한 달 정도 전 흐름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코로나 확산된다라고 코로나 관련주 상승했고요. 배터리 폭발했다고 배터리 폭발 관련주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딥테이크 관련된 종목과 이제 토큰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데 주기로 보면 한 달이나 2주 정도 이내로 거의 이제 수그러드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승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매출 인식으로 전환이 돼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매출 인식이 가장 빠르게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정부의 이제 법제화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 법제화가 이미 해외에서는 많이 구체적으로 법제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쪽에서 이 관련된 법제화가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뭐 여러 가지 딥테이크 장비를 좀 추가적으로 분석 장비를 더 늘리는 예산을 편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이 딥페이크 영상 관련된 사업자의 이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이 관련된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낙폭 과대했었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적은 회사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트레이딩으로만 보자라고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그래도 보안 관련해서 많은 대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관련주는 짧은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바로 다음 소식 만나보시죠. 지금 폴란드에서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가 한창입니다. 현재 시각 6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 국내 방산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아주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럽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K방산, 방산주 투자 전략까지 김성준 이사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그래도 최근에 흔들리는 장 속에서 뭐 방산주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런 관련 기사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국내 업체들도 뭐 대부분 참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한화그룹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이렇게 3사가 모두 다 같이 참여를 했고요.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잠수함을 좀 전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전시회에서 이제 폴란드의 방산그룹 WB와도 역시 잠수함 사업 협력과 관련해서 MOU를 체결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폴란드도 이제 차기 잠수함 사업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올해 미국의 필리조 선소를 하나시스템과 하나오션이 공동으로 인수를 하면서 또 관련 또 그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좀 높아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뭐 기술력 경쟁력을 이제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추후에 그 폴란드 쪽에서 MRO 사업까지도 같이 또 이제 추진도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이제 폴란드에 이미 그 수출을 많이 했었던 현대로템의 K2라든지 또 한국항공우주도 이제 48대의 FA50을 공급한 바 있었는데요. 이번 전시회에서도 FA50뿐만 아니라 KF21 그리고 뭐 수리온 헬기와 같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전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올 초에 이제 방산 쪽 관련해서 이제 수출입은행이 신용 공여 한도가 15조에서 거의 찼다라는 소식 때문에 한때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이게 25조로 상향이 됐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추가적으로 뭐 LH공사와 같은 이런 공기업 지분들을 출자를 통해서 추가로 2조 정도의 한도 상향을 더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폴란드도 지금 2차분 계약분이 상당히 좀 규모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도가 사라지기 전에 폴란드도 이걸 연내에 그래도 지금 2차분 계약을 원래대로 원안대로 좀 진행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래도 방산 쪽이 여전히 이제 수주 모멘텀은 살아 있다라는 쪽에서 관심이 필요하고요. 관련해서는 뭐 현대 로템이 가장 좀 수주 면에서는 앞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한국항공우주도 좀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도 남아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에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실적주 보라 뭐 이런 증권가들 얘기가 있는데 방산주가 손꼽히는 실적주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성준 이사 얘기하셨듯이 폴란드에서는 방산 전시회 열리고 있고 그다음에 대만에서는 반도체 전시회 있죠. 지금 유럽에서는 최대 가전 전시회가 지금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베를린에서 열리는 이 가전 전시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AI 가전을 총집결시켰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 김선영 대표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보통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구분을 해드릴 때 보통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반도체만 투자하고 싶으면 SK하이닉스가 맞다. 하지만 다양한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신 분들은 삼성전자가 맞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 사실 뭐 계속 항상 이제 비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파운드리 못하면 파운드리 때문에 혼나고 휴대폰 못 팔면 휴대폰 때문에 혼나고 가전 못 팔면 가전 때문에 혼나고 근데 이걸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등한테 더 가혹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항상 1등은 아프니까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고 역사가 정말 긴 IFA 2024가 현재 지금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이 AI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프레스 컨퍼런스를 일단 개최를 했는데요. 이게 초반부터 되게 임팩트가 있었던 게 1930년도에 제7회 IFA IFA 당시에 독일 출신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기조연설을 했었는데 그때 영상 1930년도입니다. 거의 뭐 지금보다 정말 오래전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영상을 이제 자사의 AI 기술로 화질과 오디오를 좀 더 뚜렷하게 이제 업스케일 시키는 거를 바로 화면에 띄우고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영상 되게 작고 음질도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의 최신화처럼 이제 전시회장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 쏠 수 있을 정도로 이걸 갖다가 이제 매끄럽게 이제 바꿨습니다. 또한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갤럭시 AI로 실시간 영문 번역 자막까지 제공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저도 이거 너무 궁금해가지고 갤럭시 S24를 사봐가지고 실시간 통역으로 써봤어요. 근데 이게 딜레이가 조금 있긴 있는데 이 정도 딜레이는 기다릴 수 있을 정도로 영어 자막 이거 번역이 되게 잘 됩니다. 너무 잘 돼가지고 와 이거 어르신들이 해외에 가서 쓰실 때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인터넷 연결 안 돼도 번역이 바로바로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저 딸들 시켜봐도 저희 와이프 시켜봐도 이제 저희 어머니 한번 들어봐도 그냥 바로바로 돼가지고 어르신들이 해외여행 가서 쓸 때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어서 AI를 통해 나아진 세상이라는 주제로 AI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와 함께 비스포크 AI 가전 주요 기능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갤럭시 링, 갤럭시 워치 울트라 같은 것도 다시 이제 나왔고 그리고 3D 안경 없이 3D 차원을 제공할 수 있는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3D도 공개했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되게 많이 공개했는데 이렇게 이제 신제품만 공개하면 뭐하냐 주가 미치겠다. 어저께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주가를 기록했다. 사실 저도 주가를 보면은 답답함을 넘어서 진짜 할 말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도 여러분들과 공감합니다. 근데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너무 종가가 저가 사실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거거든요. 종가가 저가 반대로 제일 좋아하는 건 종가가 고가로 끝나는 건데 이렇게 휘청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이 또 다른 쪽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조금 눈에 들어왔던 기사가 인텔이 4세대 칩 위탁 생산 업체의 옵션으로 원래는 TSMC만 썼다가 삼성전자 쪽에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이제 삼성이 다른 쪽에서도 워낙 잘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앞에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1등은 가혹한 겁니다. 기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기대치에 조금만 미달해도 굉장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양한 업종에서 휴대폰은 원래 안 되는데 휴대폰도 다시 잘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업종에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일단 9월 달까지는 수급이 많이 꼬여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좀 버틸 필요가 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지금은 항상 말씀드리면 저는 매수로 나서시는 전략이고 오히려 올 연말과 내년을 좀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어렵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영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진짜 하락하고 있는 명분을 다양한 포트폴리오에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주가 투심 회복이 빠르게 좀 돼야 될 텐데 주가 향방이 완전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같은 가전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하반기 내내 좀 이런 움직임이 지속될지 여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아침 나온 리포트도 빠르게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박정원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어느덧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늘 아침에 발행된 증권가 리포트 확인하면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먼저 오늘 강원랜드에 대한 리포트가 대거 발행됐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규제 완화가 긍정적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NH투자증권은 KTNG에 대해서 성장과 방어가 동시에 이뤄진 기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자사주 매입과 높은 주주 환원율의 프리미엄을 반영한 고려아연의 목표가도 올려 잡은 점 특징적이었고요. 한편 IM증권은 해성 DS의 실적 회복 속도가 느리다면서 목표가 하향에 나섰습니다. 또 HD 현대일렉트릭의 3분기는 쉬어갈 전망이지만 아직 업황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도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인 가운데 멀리 볼수록 예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리포트도 발행됐습니다. 먼저 강원랜드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하나증권은 오늘 강원랜드에 대해서 카지노 규제 완화를 고려해 목표 주가를 2만 원에서 2만 2천 원으로 10%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강원랜드가 K-히트 프로젝트 1.0을 통해 2032년까지 카지노를 신축하고 또 영업장의 면적 3배 확장 등 약 2조 5천억 원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요. 지난 4일에 발표된 공시 내용은 이 단계적인 규제 완화의 첫걸음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편 카지노 면적 확장과 테이블 증설 모두 4년 뒤에 완공이 예정이고 실적도 그때 반영될 거라고 진단한 점 참고해 보시죠. 이어서 KTNG 리포트입니다. NH투자증권은 오늘 KTNG에 대해서 국내 최고 수준의 주주 환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글로벌 피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상향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21년 이후에 잠정적으로 중단됐던 미국 사업 재개 가능성도 부각이 됐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KTNG는 총 361만 주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규모를 고려할 때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 기업 가치 방어 요인으로 작용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고요. 하반기 중 새로운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공개한 만큼 기대감을 갖고 지켜볼 만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밸류업 뉴스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주요 그룹사가 속속 참여 의사들을 밝히면서 지주사들의 주가가 반등해주고 있는데요. 관련한 수혜 기대 하반기 내내 좀 걸어봐도 좋을지 남인도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혜생님께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호랑이 굴에서 호랑이가 없다면 누가 왕일까요? 호랑이가 없다면 뭐 여우나 토끼?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호랑이 굴에 호랑이가 없으면 여우나 토끼가 왕로로 탄다 그러죠. 저는 안타깝게도 우리 주식장이 연초 주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580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종가가 2,580 밑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경제를 봐보십시오. 사실은 수출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 수출에 개선되는 원동력이 어딥니까? 반도체와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상반기에 우리 시장 좋았던 것은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투톱이 있었기 때문에 나 소장은 여러분께 계속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현대차라든가 기아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8월 들어서 지난달부터 조금 모습 달라지죠. 이 반도체와 자동차가 주춤한 사이에 뭐가 올랐습니까? 두산이라든가 LG라든가 포스코홀딩스, GS 등 주력주보다는 주도주보다는 오히려 이런 세컨다리에 있던 상반기 얘기입니다. 뭐 2등 주식이라는 게 아니고 그런 업종들이 최근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 달까지 제가 갑자기 9월 달까지 조정 얘기 처음 하는 거 아니죠? 9월 달까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내신다면은 4분기 즉 다음 10월 달부터는
또다시 자동차와 반도체의 그런 상승세가 기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조금 힘드시더라도 너무 단기 흐름에 연연하지 마시고 방금 소개해드린 두산, LG, 포스코홀딩스 등등 이런 그 지주 관련주들 워낙 주가가 많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조금 이들 업종에 대해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제 주구장창 팔지 않고 저가 매수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에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꼭 5에서 10%까지 보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습니다. 지주사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도 지금 뭐 저가 매수 괜찮다는 거죠? 네, 그쪽 뭐 지금이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손창현 팀장한테 개장 전 체크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 개장 전 체크 포인트 이제 지수가 단기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현물 쪽에서 한 3천억 이상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시총 상위 종목이죠. 코스피 기준으로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좀 바닥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코스피 기준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 자체가 한 10조 이상, 15조는 돼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오늘도 시장에서 단기적인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파마 리서치가 2천억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 CBC 캐피탈이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유럽 쪽 사모펀드 쪽에서 2천억 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이 K뷰티 관련주들에 대한 재평가를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미용 의료기기죠. 클래시스나 제이시스케미칼, 비올 같은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톡스나 필러 쪽 관련된 종목들, 휴젤 그리고 대웅지아 그리고 메디톡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정부가 오늘 전기차 화재 관련돼서 안전 대책을 발표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시간외에서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도 오늘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앤 전략 네 분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